신짜오에서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신까먼. 최근 감염의 대부분은 격리와 봉쇄 지역 내의 감염이지만 호치민시와 부분 지역의 감염은 계속 통제되지 않는 듯합니다. 6월 26일 12시 추가분까지의 베트남 코로나19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호치민시 24시간 내 코로나19 감염자 667건 발견. 격리, 봉쇄 지역 내 대다수. 사실 숫자로만 봐서 알 수 없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68%는 무증상이고 1.3%만 중증입니다. 한편 초기 부흥선교회 관련 연쇄 감염의 68%는 유증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량의 감염자가 나온 이유도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들이라 병원에 가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발견 속도가 느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HCDC 책임자는 홍수와 함께 살기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물뱀은 버리고 북사만 찾기 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경증이면 사실상 독감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댓글 반응은 다양합니다. 감염이 심피해야 할 과소평가 표현 16호 지침으로 경제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막길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 4일 남음. 골든타임 놓친 후 씨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격리구역에서 교차 감염 가능성은 저도 현행의 한 방에 6에서 8명씩 F1을 격리하는 베트남 정부 방식에도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일은 아닌 듯 싶네요. 5세 확진자 소녀 고분고분 차에 타서 코로나19 치료 받으러 가. 사람들 마음 저려. 호치민시 빙차인 군 퐁포마을 보건소 의무엔타잉 쭉 간호보조가 헐렁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친지를 바라보다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러 가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6월 23일 19시 30분에 촬영된 43초짜리 이 영상에 대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라 누가 도와주기도 어려웠고 아이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먼저 확진되어 병원에 이송된 후 아이와 이모가 검사 대상이었으며 어머니는 F1으로 시설 격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아이가 어려서 중부엉 병원에서 할머니와 같이 치료받을 수 있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권터시 박장에서 복귀한 남성, 3일간 여러 곳 다닌 후 비로소 격리돼 이제 양성 판정. NQNC와 회사 동료는 6월 5일 권터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탔고 그 후 연이어 차로 이동하여 출장 업무로 박장 성종합병원, 하노이 108 병원에서 일하고 하노이 호텔에 묵었습니다. 6월 9일 NC와 동료들은 하노이에서 권터행 비행기를 타고 홍러이 동일 회사에 일하러 왔습니다. 6월 10일 NC는 회사차를 타고 홍응의현까지 계속 출장 업무 후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이 돼서야 NC가 안카잉동 보건소에서 의료신고하고 빙튀군의 격리시설로 동원 이송되었습니다. 1차, 2차는 음성 판정이었으나 권터시가 시행한 3차 실시간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컨터시 주민 여론은 하노이와 박장 여행 이력을 현지인이 알지 못한 점과 바로 이송되지 않았던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시장 재래시장 소상인 교대 판매 허가 연구. 재래시장에서는 매일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일별로 교대 판매하도록 소상인을 배치하는 8군이 적용 중인 모델에 대해 연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판장들은 구체적인 영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가장 큰 위험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6월 25일 오전까지 64건 감염 사례를 기록한 땀푸군 선기시장의 감염이 홍문 현 직판장에서의 연쇄 감염자 2명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어서 같습니다. 경계지역 방역 호치민시 측 허리띠 졸라매고 빙지엉 측 여전히 시장에 모여 이 역설은 호치민시와 빙지엉 성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단지 하나의 도로로 떨어져 있지만 호치민시 측은 방역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빙지엉 성 측은 여전히 시장에 모입니다. 호치민시는 6월 20일부터 재래시장 운영 중단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 10을 시행했습니다. 지침 이후 각 군현은 시행에 과감해졌습니다. 그러나 경계 지역에서는 서로 3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두 성시가 다른 시행법을 가지고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한 소상인은 시장 금지가 결정된 후 완전히 판매를 중단했지만 도로 건너편에서 여전히 시장 거래가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판매를 위해 빙지원 쪽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서 판매를 돕습니다. 지자체 제도가 가진 약점이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텐데요. 빙즈엉 성지안시 측도 금지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인 동화동이 아직 이 시장 단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호치민시보다 느린 것 같다는 평입니다. HCDC 국장 홍수와 함께 사는 방식 고려해야 할 수도. 상계 또 이제 1위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네만 여긴 댓글로 16호 조치를 2주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여전히 접촉에 제한이 없다는 댓글에 대댓글로 3파까지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양처럼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해가며 중증 위주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와 같은 HCDC 국장에 동의하는 주장도 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치민시의 수상한 등하교 도우미 추적한 형사. 수개월간 정찰원은 수배 도피 중인 부부를 잡기 위해 항상 얼굴을 가린 여성을 따라다녔고 호치민시 국제학교 셔틀차를 따라갔습니다. 2016년부터 38세 응아와 남편 방판중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백억 동을 빌리고 2017년 조용히 집을 팔고 잠수타자 피해자들이 고발했고 2018년 호치민시 공안 형사경찰실은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수배전탐팀이 설립되어 그녀의 다른 이자매를 감시하여 그녀의 큰언니가 7군 국제학교 등하교 도우미라는 소식을 얻고 같이 있는 두 번째 도우미가 그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서 꽤 오랜 기간 근처를 다니며 증거를 수집해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국제학교 측은 셔틀 서비스가 외부 업체 관리 대상이라고 하고 차량 소유주가 시급제로 운전사와 도우미를 준비하는 시기라 돕지 않은 모양입니다. 백신 승인. 서울. 최근 전염병과 백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베트남의 나노코백스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견해를 요청받은 글쓴이가 1000명 대상 검사는 백신 자격으로 불충분하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3상 진행 중인 약 70%의 백신이 FDA 승인 자격이 없다고 하며 모더나도 임상시험 중 라틴계 대상 테스트 결과를 위해 2개월을 FDA 제출 연기했지만 이로써 더 정확한 정보를 얻었고 반대로 작년부터 노바백스는 효과 90% 이상이라고 사전 소문으로 유럽 국가에서 사전 주문까지 했지만 아직도 FDA와 WTO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예를 듭니다. 노바백스도 백신을 30년 이상 만든 회사이고 모더나보다 더 큰 회사인 GSK도 RNA 백신 제조에 실패했다며 백신 제조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결론은 나노젠사의 승인 요청이 시기상조라는 거죠. 글쓴이 응우엔 뜻 타이 박사는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84년 박사학위를 받고 녹내장 유전자를 최초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판빙칭 총리, 호치민시에서 코로나 방역 업무 점검. 오늘 아침 판빙칭 총리는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호치민시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이 일정에 호치민시 투득시 하이테크 공단의 나노젠4 백신 연구시설 방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호치민시 국제대학 기숙사 점검과 투득시 림중 일수출가공구의 니세이 전기 베트남 방문도 있네요. 니세이는 주방용품 제조로 유명한데 한국에는 어묵 끓이는 기계로 알려진 듯 특히 나노젠4 방문이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어려워도 여전히 세금 내야 해. 주택임대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는 연간 1억 동 이상 수입 규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호치민시 7군 대학 강사가 공무원 남편과 각각 월 1천만 동과 1,500만 동 수입을 벌며 월 1,200만 동의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풀옵션을 위해 약 40억 동을 투자했으며 임대 아파트가 늘고 코로나19로 임차인들이 싼 곳으로 옮기면서 임대 주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호치민시 중심가에서 75m이 침실 2개인 중간대 아파트 비용은
약 35-40억 동으로 월 1200에서 1500만 동에 임대하면 연간 임대 수익은 약 1억 4400만에서 1억 8천만 동으로 원금 회수에 19에서 24년이 소요됩니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의장 내 황처우 씨는 과세 대상을 연간 2억 동으로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부양가족 조건들도 배제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백신 접종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백신 접종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베트남 입국하는 사람들이 만약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 완료했다면 이전 같은 20일이 아닌 7일 격리될 것입니다. 이라는 말에 낚이기 쉽지만 사실은 백신 여권 프로그램 이야기로 푹고 PH, 툴시 섬 같은 관광지 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기사로 최종적으로 보건부는 꽝링성에서 7월 1일에서 31일까지 시범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 혹은 코로나19 회복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입국 첫날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자비로 시설격리 7일 플러스 자가격리 7일이 적용되며 스마트폰 GPS 추적 혹은 스마트 팔찌 착용한다고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외국인도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3일 후 하노이 시민 운동하러 기쁘게 공원에 나와. 하노이는 6월 26일 0시부로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 20인 이하의 야외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재개합니다. 하노이 언론사들은 이런 운동 관련해서는 꼭 환기엠 호수에 가서 촬영하네요. 6월 25일 18시 업데이트 박닝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박닝시에만 6건 추가되었습니다. 박닝성 감염원 불명 코로나19 양성 사례 2건 기록. 박닝성의 6월 25일 6시까지 5건의 신규 양성 사례 중 3건은 격리 지역 내 F1이고 2건은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NVT는 프리랜서로 1969년생이며 박닝시 다이북동부로에 거주합니다. 이전 3건의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6월 24일 4차 선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NMH는 1999년생이며 박닝시 띠에난 동사구역 르오웅에 거주합니다. 6월 24일 지역 내 선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닝보건부는 6월 25일부터 결의안 20일엔 QCP호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성 전체의 45개의 접종 지점을 구축하며 60에서 65세의 은퇴 간부, 가난한 가정과 노동자, 이들이 주로 묵는 여관 주인, 여관 부근 사업주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박닝성의 18에서 60세 접종에 필요한 비용은 115만 명 대상 230만 도주로 예산은 4,210억 동입니다. 지방 예산과 기금으로 충당 가능할런지 의문이네요. 다낭시 코로나19 방역 위해 호치민시에 100억 동 지원. 상호 애정 정신으로 지원 결정을 했다는데 사실 호치민시에서 감염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전 다낭의 코로나19 입하 때 호치민시 의료진이 파견 나왔던 것도 있으니까요. 사진 이웃몰 땅포점 코로나19로 일시 봉쇄, 본 적 없는 고요한 광경. 호치민시 덤푸군 선기 동의 이웃몰 덤포점이 6월 25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근무자가 코로나19 감염의 심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 선기 시장도 있어서 지역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권총 소지한 가짜 공안 증명서 사용 용의자 체포. 6월 26일 투이지 온라인 소식통은 비엔장 티엔 기양성 공안이 호항헌를 형사경찰인 척하고 가짜인민공안 증서를 사용한 혐의로 일시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동일 2시경 처가오 현의 하나인 지원시와 함응욱 응우엔 씨는 오토바이로 처가오 현부터 미토시까지 달렸습니다. 미토시 8동의 50번 국도에 도착한 헌이 이 둘을 길가로 몬 다음 경찰이라 주장하며 검문을 하다 교통경찰 실무팀이 이를 발견하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대체 리볼버 총은 어디서 난 걸까요? 오늘의 베트남 읽어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